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맨유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준 풀백 디오고 달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3-24 시즌 맨유는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챔스 조별리그 탈락, 16강 진출 실패,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구단 최초 골득실 마이너스와 최다 경기 패배, 그 결과 최종 순위 8위로 너무나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참상의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총책임자인 감독 테나흐의 관리 문제, 여기에 더해 맨유 선수들 개개인의 미친 듯한 줄부상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상은 운의 영역이라곤 하지만 이번 시즌 맨유의 부상 이슈는 너무 심했습니다.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라파엘 바란, 해리 맥과이어, 빅토르 린델로프, 왼쪽 풀백 루크쇼, 말라시아,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까지 도저히 어느 경기 하나 제대로 수비 라인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차례차례로 이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라면 주전으로 기용될 일이 없었을 36세 센터백 조니 에반스가 선발 라인업에 기용됐으며, 심지어 리그 후반기에 미드필더인 카세미르가 센터백 포지션으로 나오는 상황마저 벌어졌죠. 우리가 흔히 강팀이라 부르는 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포든 백스리든 수비 라인의 주전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라인업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특히 센터백 포지션, 현대축구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센터백은 팀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상황에선 우리 라인을 올릴지 내릴지, 공격 상황에선 어느 쪽으로 전진 방향을 설정할지, 이 중요한 결정들이 센터백의 발끝에서 정해집니다. 이런 센터백의 라인업이 매번 바뀐다는 건 경기마다 팀 컬러가 이리저리 변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23-24 시즌 맨유가 내보냈던 센터백 조합은 너무 자주 바뀌어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준수했던 바란 리사마 조합은 거의 나오지 못했고, 맥과이어, 에반스, 유스인 캄부알러와 원래 미드필더인 카세미르로 어찌저찌 경기를 치렀는데요. 왼쪽 풀백 자리도 전멸이었습니다. 루크쇼와 말라시아가 장기 이탈하면서 왼발잡이 센터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부상과 함께 테나흐가 선호하는 왼쪽 빌드업이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날카로웠던 맨유의 후방 쇼패스 빌드업은 붕괴, 이 때문에 일단 상대 진영이나 중원으로 볼을 차놓는 롱패스 빌드업이 추가돼버렸죠. 백포라인의 초토화가 공격이든 수비든 맨유의 축구를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 그럼에도 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건 두 선수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수비의 디오고 달로. 브루노의 존재야 말할 것도 없이 맨유 공격 전개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시작해 때론 후방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을 위해 몸소 3선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볼을 잡은 직후에 양쪽 사이드로 방향을 돌려놓는 예리한 공간 패스를 뿌려 가르나초나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재 맨유 공격 작업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번 시즌 브루노는 빅찬스 창출 21회로 케빈 데브라이너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2위, 경기당 평균 3.3개의 키패스를 만들어내며 아스날의 웨데고르를 제치고 해당 지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팀 상황이 많이 삐걱거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이렇듯 공격의 핵심이 브루노였다면 수비를 지탱해준 건 달로였습니다. 맨유를 위한 달로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원래 오른쪽 풀백인 그는 루크쇼와 말라시아의 이탈 이후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 준수한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인버티드 풀백 롤을 소화, 안쪽 미드필드 지역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맨유의 3위 빌드업이 작동할 수 있게 도왔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마저 부상당하자 달로는 경기마다 오른쪽 왼쪽 포지션을 오가며 맨유 측면 수비를 필사적으로 커버했습니다. 기동성 있는 센터백들이 전멸한 상황에서 달로는 우리 진영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롱패스를 빠른 주력으로 커버해 다른 수비수들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줬습니다. 스루패스가 들어와서 상대 측면 공격수가 질주해 들어오는데 이걸 에반스나 맥과이어, 카세미르가 커버하기엔 속도가 부족하니 달로가 전방 높이 전진해 있다가도 최선을 다해 아래로 내려와 좋은 태클과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수의 돌진을 커트하는 겁니다. 달로의 이 헌신이 놀라운 점은 방금 말씀드렸듯 그가 위에 있다가 내려온다는 것, 즉 기본적으로 공격 상황 때 높이 올라가 있는 풀백이기 때문입니다. 테나흐는 달로가 완비사카에 비해 좋은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전방 지역에서의 보다 공격적인 역할 수행을 지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측면 윙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언더래핑 움직임을 많이 주문했는데요. 달로의 공격적인 플레이는 오른쪽에 배치될 때든 왼쪽에 배치될 때든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며, 이때 한해선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볼을 잡아 골대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향하는 움직임, 흡사, 인버티드 윙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그 38라운드 브라이튼전, 달로의 지금 위치를 보세요. 왼쪽 후방에서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더니 어느새 윙어인 가르나초보다도 한 칸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전방 안쪽으로 침투,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받아 그대로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부수고 맨유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달로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테나우의 전술적 노림수를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상대 진영에서의 지공 상황에서도 달로는 풀백과 미드필더 포지션을 오가며 팀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9라운드 셰필드전 상대 아크 앞에서 볼을 잡아 그대로 꽂아 넣어버린 미친 원더골, FA컵 위건전 박스 앞 하프스페이스로부터 깔끔하게 감아찬 득점 등 달로는 상대 골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의 미드필더 포지션 이동, 공격 시 보여주는 에너제틱한 움직임,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는 필사적인 수비 커버까지 현재 달로가 맨유에 제공하고 있는 전술 옵션은 정말 많습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다소의 기복 때문에 팬들로부터 의구심 담긴 시선, 아쉽다는 비판을 듣곤 했던 그가 팀이 가장 어려울 때 든든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국밥 자원으로 각성한 겁니다. 팀의 성적과는 별개로 디오고 달로는 단언컨대 이번 시즌 맨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많은 격려와 박수를 받을 만한 선수였습니다. 힘든 시즌이었다. 하지만 래클리프와의 만남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 나는 맨유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일조하고 싶다. 맨유가 다시 우승할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영웅은 좋은 상황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묵묵히 뒤를 지탱해주는 선수야말로 진정한 영웅, 언성 히어로입니다. 맨유를 향한 달로의 헌신과 열정이 꼭 보상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